오전 6시 창문 너머로 비집고 들어오는 새벽빛이 작은 카페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민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까만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 원두 분쇄기 앞에 섰다. 원두 내리는 소리가 고요한 카페 안을 가득 채웠다. 창문 밖으로는 아직 손님 한 명 보이지 않는 한적한 거리뿐. 오늘은 어제보다 한 명이라도 더 왔으면 좋겠네. 민지의 남편 준호가 커피 머신을 닦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엔 지친 기색 없이 여전히 희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민지는 알고 있었다. 작은 소도시 외곽에 자리한 이 카페가 얼마나 힘겹게 버티고 있는지. 어제는 손님 5명이었어. 그래도 일주일 전보다는 2명 늘었잖아. 민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론 불안했다. 적자를 메우기에 턱없이 부족한 매출. 하지만 이 작은 카페는 민지와 준호가 모든 걸 걸고 시작한 꿈이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 우리 포기하지 말자. 준호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카페를 지켰다. 직장 다니는 준호는 퇴근 후 바로 카페로 와 민지를 도왔다. 손님이 거의 없던 날도 둘은 함께 웃으며 내일을 기약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났다. 손님은 하루에 10명을 넘지 못했지만 민지는 매일 정성껏 커피를 내렸다. 직접 만든 수제 쿠키와 당일 구운 빵도 한정 판매했다. 이거 맛있다고 글 올려도 될까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민지의 수제 쿠키를 먹고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우연히 그 손님의 계정을 발견했다. 숨은 보석, 소도시 끝자락에서 발견한 달콤한 위로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수백 개의 공감을 받고 있었다. 다음 날 처음 보는 손님들이 3355 찾아왔다. 그 다음 날은 더 많이. 일주일 후 주말 오후에는 카페 앞에 줄까지 서기 시작했다. 여보,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민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아내를 꼭 안아주었다. 정성이 통한 거지. 이제 시작이야. 우리 진짜 시작. 한 달 뒤 준호는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 운영에 전념하기로 했다. 지역 방송에서 취재를 왔고 유명 블로거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지역 핫플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민지와 준호의 작은 꿈은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주말 저녁 준호의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민지는 손수 구운 포장지와 리본까지 고른 과자 상자를 준비해 시댁을 찾았다. 벨을 누르자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의 어머니가 얼굴에 화색을 띄우며 맞이했다. 왔구나. 요즘 바쁘다더니 얼굴이 좋아 보이네. 민지는 미소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는 준호의 형 민석과 그의 아내가 이미 와 있었다. 민석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텔레비전 채널을 바꾸고 있었다. 민지가 인사하자 그는 고개만 까딱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민석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모였다.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는 중에 민석이 갑자기 말했다. 요즘 카페가 잘 된다면서?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 선다고? 민지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네,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요. 민석은 와인잔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말을 이었다. 잘 나가니까 여유롭지? 요즘은 가족 모임도 겨우 시간 내고.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준호가 얼른 말을 돌렸지만 민석은 멈추지 않았다. 돈 맛본 사람 표정이 다르긴 달라. 우리 엄마한테 선물도 비싼 거 사오고. 민지는 얼굴에 웃음을 띄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저녁 내내 민석의 말에는 비아냥거림이 묻어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형이 요즘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나 봐. 민석이 형이 원래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았다. 예전에도 민석은 늘 준호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었다. 다만 그때는 잘 나가는 형이었고 준호는
그저 그런 동생이었을 뿐이다. 추석이 다가왔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민석의 말은 더 노골적이 되었다. 가게가 잘 되니까 사람이 달라져. 인사성도 없어지고. 이제 우리 같은 월급쟁이는 눈에 안 들어오나 봐. 민지는 그날도 참았다. 하지만 설날 모임에서 민석이 친척들 앞에서 던진 말은 참기 힘들었다. 카페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거 다 알아. 결국 돈 자랑하는 거잖아. 우리 보고 초라하게 만들려고. 식탁 주위가 고요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민지에게 향했다. 민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말했다. 돈은 누구나 벌 수 있지만 품성은 아무나 지킬 수 없어요. 민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민지는 자신의 음식을 조용히 먹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준호의 가족 모임은 더욱 불편해졌다. 민석의 질투는 숨길 수 없을 만큼 표면화되었고 민지는 매번 부딪힐 때마다 조금씩 더 강해졌다. 스스로도 몰랐던 단단함이 그녀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동네 커뮤니티 모임이 있던 날 민지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작은 도시에서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카페가 성공하면서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처음 보는 사람들도 반갑게 인사했고 민지의 카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그런 관심이 여전히 어색했지만 민지는 성실하게 대답했다. 다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카페는 정성을 담았을 뿐인데. 그때 문이 활짝 열리며 민석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이미 술 기운이 돌고 있음을 보여줬다.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형에게 다가갔다. 형, 왜 벌써 술을 마셨어? 오늘 동네 회의 중요하다고 했잖아. 민석은 준호를 밀치고 민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야, 요즘 잘 나간다며? 우리 동네 스타라고? 민석의 목소리가 회관 안에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민지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석 씨, 여기는 공공장소예요. 조금 진정하시죠. 하지만 민석은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미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뭐, 내가 진정하라고? 너 같은 년이 내 동생 꼬셔서 가게 차리더니 이제 뭐가 그렇게 잘난 척이야? 우리 가족한테 못된 짓 하는 거 다 알아.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다. 민지의 두 볼이 화끈거렸다. 평소 같으면 참았을 텐데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수십 명의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침묵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버리는 일이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그렇게 불편하신가요? 자신의 불행을 남 탓으로 돌리는 건 어른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동네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다. 민석은 씩씩대며 소리쳤다. 뭐라고? 네가 감히 나한테 그딴 말을? 넌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내가 카페 차렸으면 너보다 100배 잘했을 거야. 민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럼 도전해보세요. 누가 막나요? 남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게 먼저일 텐데. 민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 고집불통년이 내가 누군지 알아? 너 같은 것들이. 준호가 분노에 차서 앞으로 나섰다. 형, 이제 그만해. 민지는 준호의 팔을 잡았다. 괜찮아. 내가 할게. 민지는 천천히 민석에게 다가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억지로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불행은 제가 아니라 그 마음가짐에서 비롯됐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민석은 자신을 향한 차가운 시선들을 느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민석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밖으로 나가는 그의 발소리가 한동안 회관 안에 울렸다. 모임이 끝난 후 몇몇 이웃들이 민지에게 다가와 위로했다. 민지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인사했다. 오늘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제대로 지켜냈다. 그날 밤 민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카페에 남아 있었다. 마감을 하면서도 손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동네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계속 되새기고 있었다. 망막에 새겨진 민석의 분노에 찬 얼굴, 이웃들의 놀란 표정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자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다. 오늘 많이 피곤했지? 준호가 마지막 테이블을 닦으며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 더 이상 참는 건 정답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 준호는 아내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가 진작 형한테 확실히 선 그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민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둘 다 너무 오래 참았던 거야. 다음 날부터 변화가 느껴졌다. 민석에 관한 소문이 동네에 퍼진 것이다. 작은 도시의 소문은 빠르게 돌았고 민석의 행동은 그를 더욱 고립시켰다. 카페에 오는 손님들 중에는 조심스레 물어보는 이들도 있었다. 저번에 동네 모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민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저를 지킬 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준호의 어머니가 카페에 찾아왔다. 늘 활기찬 어머니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어머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앉으세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다. 민석이가 요즘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나 봐. 술만 마시고 집사람하고도 계속 다투더라. 민지는 말없이 커피를 내려 어머니 앞에 놓았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컵을 감싸 쥐었다. 너희한테 그런 말 한 건 정말 미안하다. 민석이가 어릴 때부터 자존심이 세고 남 탓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내가 성공하는 걸 보니 더 그랬나 보다. 민지는 어머님의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이젠 예전처럼 그냥 참고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가족이라고 다 받아주기만 하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지. 어머니가 돌아간 후 민지는 문득 민석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불행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녁 무렵 카페 문이 열렸다. 비에 흠뻑 젖은 민석이 들어왔다. 그는 예전과 달리 초라해 보였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수군거렸다. 모두가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민지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맞이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석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온 듯했다.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채로 그는 민지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 적의가 보이지 않았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민지는 카운터 뒤에서 수건을 가져와 건넸다. 앉으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비 내리는 창가자리, 민석의 손에서는 떨림이 느껴졌다. 그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걸 민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민석은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빗줄기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그의 무너진 삶처럼 보였다. 민지는 기다렸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은 한 번씩 그들의 테이블을 힐끔거리며 관심을 보였다. 작은 도시에서는 모든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지는 법이었다. 회사에서 잘렸어. 민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퀴퀴한 술 냄새를 풍겼다. 술 마시다가 상사랑 싸웠어. 원래 사이가 안 좋았는데 내가 폭발해버렸지. 잘못은 내 쪽이었어. 민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민석은 자신의 잔을 돌리며 계속했다. 집사람도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가버렸어. 이혼하자고 하더라. 내가 술에 취해서 한 짓들. 뭐, 이해해. 그럴만했으니까. 비소리만 가득한 침묵이 흘렀다. 민지가 물었다. 그래서 왜 여기에 오신 거죠? 민석은 고개를 들어 민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사과하려고. 내가 너무 못됐었어.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건데 나만 초라한 게 미워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뒤엉켰다. 분노, 연민,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 나도 남편 잃고 애들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민석이 고개를 떨구었다.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모두 앞에서 내가 나한테 한 말. 그게 정답이었어. 결국 품성이 문제였던 거지. 내 품성이. 민지는 문득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사람의 몰락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존중받고 싶었을 뿐. 모든 걸 잃어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나 봐요. 민지가 말했다. 민석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내가 나를 용서해 줄 거라고는 생각 안 해. 그래도 이 말만은 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민지는 잠시 고민했다. 과연 용서해야 할까?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민석 씨. 민지가 그를 불러 세웠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죠. 민석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다. 정말 변할 생각이라면 우선 술부터 끊으세요. 그리고 아내분과 아이들에게 지금 내게 한 것처럼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가족을 되찾는 건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민지는 자신의 말에 놀랐다. 왜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민석은 한참을 민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내가 해준 말. 잊지 않을게. 그가 카페를 나서는 모습을 보며 민지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의 승리는 민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단단해지는 것이었다. 비가 그의 뒷모습을 적시는 동안 민지는 카페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밖을 바라봤다. 이제 그녀의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다. 새벽부터 내린 봄비가 그친 어느 토요일 아침, 민지는 카페 유리창을 닫고 있었다. 오늘따라 햇살이 유난히 밝아 보였다. 비 내린 후의 상쾌한 공기가 카페 안으로 스며들었다. 준호가 커피콩을 갈며 흥얼거리는 소리가 배경음처럼 깔렸다. 여보, 요즘 손님이 더 늘었네. 주말에는 좌석이 부족할 정도야. 민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과의 일이 있은 후 석 달이 흘렀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다. 카페는 더욱 번창했고 민지와 준호는 직원 2명을 고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석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준호의 어머니도 민석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오늘 너무 좋은 날이네. 나중에 일찍 닫고 산책이라도 갈까? 준호의 말에 민지가 대답하려는 순간 카페 문이 열렸다. 민석이었다. 그는 예전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맑은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준호가 깜짝 놀라 형에게 다가갔다. 형, 잘 지냈어? 연락도 없더니. 민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러고는 민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지난번에 해준 조언. 정말 고마웠어요. 민지는 카운터 뒤에서 나와 민석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겠어요? 세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민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봉투를 꺼냈다. 30일 단주 칩이에요.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술을 끊었다는 증표죠. 민지와 준호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민석은 쑥스러운 듯 계속했다. 술을 끊고 상담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와 애들도 돌아왔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호가 형의 손을 꼭 잡았다. 형, 정말 대단해. 자랑스러워. 민석은 민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당신 말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누구보다 상처 준 사람에게서 힘을 얻었다는 게 아이러니하네요. 민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스스로 변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용기가 대단한 겁니다.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요즘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아내가 만드는 수제 비누와 캔들을 팔고 있거든요. 아직 작지만 우리만의 사업이죠. 그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다. 더 이상 비교와 질투가 아닌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와, 정말 멋진데요. 언젠가 저희 카페에서 팝업 스토어라도 열면 어떨까요? 민지의 제안에 민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그래도 될까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따뜻하게 들렸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을 나눴다. 창밖으로 비갠 후의 햇살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카페 한쪽 벽이 형형색색의 수제 비누와 캔들로 가득 채워진 날, 민지는 한껏 들뜬 마음으로 아침 일찍부터 준비에 나섰다. 민석의 가족과 함께하는 첫 번째 공식 협업이었다. 천연산, 작은 빛이라는 이름의 팝업 스토어는 카페 한쪽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민석의 아내 수진이 직접 만든 천연 제품들은 카페의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울렸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 긴장된 표정으로 민지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이 제품들 정말 아름다워요. 오늘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민지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수진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오픈 시간이 다가오자 준호와 민석이 함께 들어왔다. 민석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밝은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와 나란히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새로웠다. 단주를 시작하고 6달, 그는 정말로 변하고 있었다. 우와, 진짜 전문적으로 세팅했네. 수진아, 너 이거 혼자 다 한 거야? 민석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다. 수진은 수줍게 웃었다. 민지 씨가 많이 도와줬어요. 디스플레이 감각이 정말 대단해요. 준호가 민지의 허리를 안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와이프가 원래 미적 감각이 뛰어나거든. 네 사람은 함께 웃었다. 카페 문을 열자 예약한 손님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사전 홍보를 통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이벤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팝업 스토어는 대성공이었다. 수진의 제품 절반 이상이 팔려나갔고 카페도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손님으로 북적였다. 잠시 쉬는 틈에 민석이 민지에게 다가왔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정말 겁이 났어요. 당신을 다시 만나는 게. 민지는 그를 바라봤다. 민석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내 나약함, 질투심, 그리고 그 모든 못된 행동들.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품위가 나를 변하게 했어요. 민지는 잠시 말없이 커피를 내렸다. 그녀도 솔직히 말하고 싶었다. 저도 처음엔 많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당신이 변하는 모습이 더 값진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도 이겼어요. 그게 진정한 강함인 것 같아요. 준호가 다가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다. 뭐야, 무슨 진지한 대화 중이야? 민지와 민석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고 웃었다. 준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 그들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밤늦게 모든 정리를 마치고 네 사람은 카페 앞에서 헤어졌다. 수진이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 오늘 정말 고마워요. 우리 가족에게 새 기회를 주셔서요. 민지는 따뜻하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아물어가고 있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민지는 이 순간이 오래 기억될 거라고 생각했다. 민지와 준호의 카페가 오픈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카페 안은 특별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민지는 아침부터 손수 만든 작은 케이크들을 진열장에 채웠고 준호는 1년 전 첫 손님에게 내렸던 것과 같은 원두로 커피를 준비했다. 창문을 장식한 화려한 꽃들과 오픈 1주년 배너가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여보, 이거 봐. 작년 오늘 찍은 사진이야. 준호가 휴대전화를 들어 보여주었다. 텅 빈 카페에서 어색하게 포즈를 취한 두 사람의 모습. 민지는 사진 속 자신의 불안한 눈빛을 바라보았다. 1년 사이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카페는 성공했고 그들은 더 단단해졌으며 무엇보다 주변 관계가 치유되고 있었다. 꿈만 같다.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왔네. 민지가 감격에 젖어 말했다.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오픈 1주년을 축하하러 온 단골 손님들이었다. 민지와 준호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오후가 되자 민석과 수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카페에 도착했다. 민석의 손에는 커다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축하해, 너희들. 대단한 성취야. 민석이 환하게 웃으며 준호를 꽉 안았다. 더 이상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나 질투의 흔적이 없었다. 수진은 민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민지 씨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에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민지가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목도리가 나왔다. 손으로 한 땀 한 땀 떠서 만든 목도리였다. 수진이 수줍게 말했다. 처음으로 뜨개질에 도전해봤어요. 서툴지만 진심을 담았어요. 민지는 감동해서 수진을 꼭 안아주었다. 정말 예뻐요. 제일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민석이 잠시 목을 가다듬더니 모두에게 들리도록 말했다. 사실 우리 가게도 곧 오픈해요. 수진이 제품이 인터넷에서 꽤 인기가 생겨서 작은 오프라인 매장을 내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 오픈 예정이에요. 준호가 놀라서 형을 바라봤다. 진짜? 왜 말 안 했어? 민석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깜짝 선물로 남겨뒀지. 사실 너희가 그동안 보여준 용기와 노력이 나에게 큰 영감이 됐어. 민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고 느꼈다. 그녀가 지켜낸 자신의 품위, 당당함, 그리고 용서의 결정까지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가족이어도 나는 나를 지켜야 한다. 그 결심이 결국 모두를 성장시켰다. 카페는 축하하는 손님들로 가득 찼다. 민지는 잠시 한쪽으로 물러나 이 모든 광경을 바라봤다. 1년 전 그녀는 단지 작은 카페를 열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결정이 그녀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더 이상 그녀는 누군가의 비아냥에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준호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슨 생각해? 민지는 미소 지었다.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모든 일들. 힘들었지만 그래도 견뎌내길 잘했다는 생각. 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항상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줘서. 민지는 카페를 가득 채운 사람들을 바라봤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민지는 목에 둘러진 수진의 목도리를 살짝 매만지며 생각했다. 품위를 잃지 않고 단단히 자신을 지켰던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따뜻한 행복으로 돌아온 것이다.